네, 그럼 다음 저희 연사 모셔볼까요? 자,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죠. 박성문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먼저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4.15 부정선거로 3분의 2가 가까운 압도적인 의회 독점을 하고 이 정부가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대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에서도 도대체 대한민국 4.15와 같은 똑같은 선거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답답해서 우리 나훈아 우리 가수 말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아이 트럼프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 우리나라와 4.15 부정선거의 데자뷰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같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자, 시간이 우리가 동부 시간보다 14시간이 앞서가니까요. 우리나라 시간도 수요일 오후 2시쯤, 그게 미국 워싱턴 시간 3일 밤 12시쯤인데 CNN 방송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비난하고 못되게 공격하던 CNN 방송에서 대충 트럼프 대통령이 306석 정도 얻어가지고 무난히 당선이 될 것 같다고 이른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뒤에 우리 시간도 오후 3시 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한 연설을 했죠. 아, 여러분들 고맙다고 당선됐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아리조나, 조지아주 이런 데서 아주 큰 표를 얻었고 텍사스에서도 많은 표를 얻었다. 사실상의 당선 얘기를 말하자면 당선 발표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날 우리 국본 팀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간단한 문화제를 끝내고 정말 그 주변에서 아주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12시 그쪽 시간으로 이제 새벽 자정이 가까울 무렵부터 이게 디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냥 이른바 우편 투표가 도착하면서 그냥 무더기 몰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을 또 좀 해서 내가 말씀을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감정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뉴욕이라든가 동부에 서쪽에 제일 큰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는 주로 남미 쪽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이민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텔레비를 보셨겠지만은 민주당은 파란색이고 공화당은 빨간색입니다. 우리 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빨간색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선거 지도를 보면은 동쪽 뉴욕을 중심으로 저 위에 메인주까지 동쪽 해안이 전부 파랗고 이쪽에 밑에 샌프란시스코, 산디에고, 또 워싱턴 주까지 서부 해안이 또 그대로 파랗습니다. 가운데는 빨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던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 밑에 플로리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벨트가 이른바 낙후된 공업 벨트라고 해서 러스트 벨트. 러스트라는 것은 기계에 녹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로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중국이 값싼 물건을 내면서 미국 제조업이 망해가지고 이 녹이 썩었다는데 이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역을 먹었고, 이번에도 밑에 펜실베니아, 위에 미시간, 위스콘신, 이 오하이오로 빼고 이 세 개의 주를 다 먹는 거로 3일 밤 자정까지는 예측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무난하다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던. 그런데 새벽이 되면서부터 우편 투표 함이 들이닥치면서 다 뒤집혔습니다.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뒤집혔고, 미시간 뒤집혔고, 위스콘신 뒤집혔고, 심지어는 조지아주도 뒤집혔고, 네바다, 아리조나까지 6개 주가 트럼프 당선 지역이 그냥 전부 다 바이든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바이든이 한 310여 표를 얻어서 당선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이 관제 기레기 언론들 바이든 거의 당선 확정된 거로 다 보도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 그리고 백악관 인수팀 이런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사전투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직접 오는 것보다도 우편으로 투표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설명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미국은 50개 주가 저마다 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선거 규정도 다 다릅니다. 좌우간 어떻게든 간에 미국 경우는 우편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투표장에 가기가 곤란하니까 신청을 해서 나는 우리 집으로 투표 용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받아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사전에 하는 투표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의 일종이니까 어쨌든 미리 보내가지고 투표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을 하는 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그렇게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그 날짜로 소인이 찍히면은 다 받아줘야 된다. 사흘 뒤까지 기다려서 받아줘야 된다. 심지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사흘을 더 연장해서 6일간 기다려준다는 이런 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끝나고 다음날 개표가 진행되는 새벽에 그냥 몇만 표씩 그냥 우편 메일이 그냥 들어 닥쳐가지고 그냥 사인 확인도 안 하고 열어가지고 그냥 정상표에다 집어넣어갖고 개표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미국 현지 몇 개 주,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주 이 6개 주에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반 워싱턴 시간 새벽 6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내가 완전히 치팅 사기당한 거다. 불법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는 합법적인 표로 계산하면은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만 들죠. 자, 미시간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새벽 2시쯤에 몇만 표가 쏟아져 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18,300표가 바이든 표가 계속 올라가는데 트럼프 표는 단 한 표도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미시간주가 집중적으로 부정선거가 많이 났습니다. 자,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제가 오기 전까지 구글을 체크해서 알아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FBI를 지켜서 좀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송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도 새벽에 투표 용지를 들고 캐나다로 도망가던 미국 우체 관련 직원이 FBI한테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이미 몇 명의 우표 관련 UPS죠. 포스탈 서비스 관련 직원들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맨 표를 자기 그 우체국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몇십 장씩 나눠주면서 바이든 좀 찍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이든 좀 찍어가지고 여기 봉투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 양심선언을 지금 미시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시간주도 이러한 양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관 부정의 선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부정선거라고 했고, 그런데 바이든은 이미 300표가 넘어서 이제 아마 뭐 하루 이틀 뒤에는 스스로 당선자임을 선언하고, 이미 뭐 미국의 PC 좌파 언론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이런 방송들은 아예 사실상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이미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떻게 이제 해결될 것인가,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인가요? 중부 어느 지역 선거 연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그 나라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전투표 방식과 우편투표 방식을 막 혼돈을 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사전투표니까 같다고 보신 거죠. 그 사전투표를 했는데 40% 가까이가 그 부정투표래. 이런 게 우리 미국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느냐고 계속적으로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을 내가 투표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로 하느냐? 그 지역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났던 거 한 가지만 제가 해명을 해드리죠. 위스콘신에서 등록 투표가 310만인데 표가 320만 표고 21만 표, 11만 표가 더 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사전투표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받은 사람이 310만 명인데 완성되어 온 투표가 11만 표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등록된 시청을 등록한 유권자들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무작위로 더 많은 우편 투표 용지를 메일에 넣어갖고 그냥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전에 돌아가셨던 지금 150살 된 어른이 투표한 거로 나타나서 이분 찾아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망자 이름으로 이미 견출한 사람 이름으로 몇만 표씩 그냥 주별로 카운티별로 그냥 우편 메일을 막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우표 투표 용지 한 장에 봉투째 8달러 내지 9달러에서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막 걷어가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렸죠. FBI를 통해서 이미 수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9월경부터 사전 투표인 이 우편 발송 투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획책이 잔액될 거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약 한 3,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동원해놨고, 그리고 그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 변호사가 지금 맡았고,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틀 전에 기자회견했죠. 야, 이놈들아,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딱 그분이 그 말 했습니다. 우리 다 눈뜨고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주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되면은 결국은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9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버렛 판사를 임명하면서 3명을 임명, 이렇게 해서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에 진보 성향 3명으로 6대3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나버트 대법원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때도
보수 5명 대 진보 3명, 과반수가 5명이니까 트럼프 측에 유리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소송들이 주의 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뭐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그런 보도를 보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가운 뉴스. 우선 엘리토라는 대법원 판사가 보수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를 일시 중단시키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된 우편 메일을 전부 분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검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이미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주로 1% 미만은 대부분의 주에서 재검표를 합니다. 조지아주는 이미 그 주 국무장관이 재검표 실시한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도 똑같은 경우로 자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미네소타도 1% 미만일 경우 신청하면은 경비만 부담하면은 자동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네바다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지아, 그리고 이 서부 쪽에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 이 6개 지역은 이제 앞으로 3일 내지 4일 안에 전부 재검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재검표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인이 있었고 후보 유권자 등록과 일치된 걸 확인하고 계산을 하느냐 하는 여부에 사전 우편 메일에 대한 검증 작업부터 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며칠 동안 여러분 뭐 오늘 내일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덜렁덜렁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은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대충 건달들입니다. 건달들. 평생 어디 월급 제대로 받고 각종 근로세 내본 적 있습니까? 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른 작자들. 백수 건달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그래, 우리 저 조갑제가 욕하듯이 장사꾼이라도 장사꾼이 그렇게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습니다. 우리 미국이 또 제도가 다른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찍고 바이든을 향해서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마다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겁니다. 표수로만 따지면은 실제 4년 전에도 힐러리가 300만 표를 전체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거. 왜냐? 50개 주의 연방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처럼 크다고 네가 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을요 무려 55명을 냅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저 로드 아일랜드 같은 데는 딱 1명만 냅니다. 55분의 1이죠 사이즈로 보면. 그러나 똑같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이기 때문에 각 주의 권한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우리가 해놨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8일로 이른바 세이프 하브 데드라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내놔야 되는데, 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 주의회는 공화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부정선거기 때문에 민주당 선거인단은 낼 수 없어 하고 공화당 선거인단을 예를 들어서 미시간에서 10명을 선출을 하면은 민주당은 선거에서는 이겼잖냐, 뭐 부정 여부는 이제 차차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주지사는 또 민주당입니다. 선거인단을 내게 되는다. 이런 경우가 이제 최소한 3개 지역 이상에서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8일까지 어쨌든 정하고 12월 14일 6일 뒤인 워싱턴에 가서 하원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한 주에서 2개의 명부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되면은 결국 법원도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법원까지 가는데,
어디 재판이 하루 만에 뚝딱 선고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겁니다.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컨틴전시 일렉션, 비상 상황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또 대통령 투표를 하고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미국 250년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학자, 법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은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대법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5명 내지 6명의 보수를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하원도 넘어간다 하면은 아마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이니까 1월 아마 한 10일 이전까지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원에서 투표하는 것도 또 재밌습니다. 하원에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322석 대, 222석 대 197석인가 그래서 한 25석 정도를 민주당이 많았는데요. 이 하원 의원들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50개 주에 별로 하원의원이 민주당이 많으냐 공화당이 많으냐 해서 공화당이 많으면은 공화당이 한 표를 갖고 와서 50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도 하원의석 하나로 보고 로드아일랜드도 하나로 보고 50개 주의 하원 대표가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큰 대도시 위주로 민주당은 하원 의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반면에 공화당은 이 중부의 작은 주들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차가 지금 현재도 27석인가 나는데도 50개 주로 나누면은 공화당이 대표권을 가진 주가 26개, 민주당은 23개, 하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동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 지켰습니다. 상원 아마 한 석 정도 공화당이 뺏기고 47석 확보하니까 과반수 했고요. 하원에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한 10석 정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하원 50개 주에서 민주당이 27 내지 28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선거로 가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뭐 저 같은 불초소생이 알겠습니까만은 일단 12월 14일까지 많은 소송을 내고 해서 개표를 완료하지 못하게도 하고 부정의 징조를 잡아내서 몇 개 주에서 선거 무효를 해서 선거인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연방대법원에서 몇 개 주를 무효로 처리하고 이번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하원으로 넘어가면은 하원 50개 주 투표에서 27개 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쨌든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너무 며칠 동안 고생하고 마음 졸이셨지만은 편안하게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미 배신자가 나오고 백악관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고 미국 언론들이 그냥 바이든을 사실상의 대통령 당선자로 그냥 몰고 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치밀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위스콘신이고 미시간을 알아야 되고 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 바로 우리 4.15 부정선거의 복사판이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나가는 이 소송 한 건 한 건 또 법적 절차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우리 대법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험난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찾을 수 있다면은 우리 대법원도 똑같이 해야 되고 우리도 문재인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이러한 협잡이 일어나고 이런 사기가 일어난다면은 미국을 본받아서 이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켜오는 의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그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91년에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있죠. 그 중국의 뒷배로 삼은 우리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선거는 단순히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이 문명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저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도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선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응원하면서 다 함께 우리도 똑같이 대법원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승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